안녕하세요. LA의 비투쇼입니다. 립불 홀더들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이 있어서 제가 얼른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얼음 주머니 준비하시고 뜨거워지니까 일단 뉴스를 먼저 보도록하겠습니다. 뉴스. 판사는 몇 달간의 논쟁 끝에 SEC의 힘맨 문서를 립블랩에 넘길 것을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다. 이 판사는 토레스 판사입니다. 토레스 판사가 힘맨 문서 넘겨라. 힘맨 문서 뭔지 아시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힘맨이 SEC의 디렉터입니다. 2018년에 힘맨이라는 사람이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이유는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리고는 2020년에 립불한테 소송을 겁니다. 너희들 증권이야 하면서 끌고 와서 그냥 못살게 굴고 두들겨 팹니다. 립불이 신나게 얻어맞다가 잠깐 하고 야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며. 근데 왜 우리만 증권이야? 이더리움하고 우리가 뭐가 다른데? 탈중앙화? 우리도 탈중앙화야. 그랬더니 SEC가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거 그 힘만 얘기는 아무 관계가 없어. 이 소송하고 너희들이 증권이 아닌 거 그거나 밝혀봐. 이렇게 이제 막 몰아붙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사라 네번 판사가 이 미모의 이 판사님이 야 잠깐 이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야 SEC 힘만 자료 좀 갖고 와봐. 이렇게 나오니까 SEC가 이거 판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관계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갖고 와봐. 이러니까 이 변호인과 의뢰인의 그 비밀 보장이 돼야 되니까 공개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사라네폰 판사가 야 너희들 삼자하고도 이거 얘기했고 따져보니까 뭐 비밀 보장 그딴 거하고 관계 없는 거네. 가져와 하고 못 가져와요. 가져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사라네폰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가져와 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확정적으로. 그랬더니 SEC가 이 사라네폰 판사 위에 있는 사람이 토레스 판사입니다. 토레스 판사한테 이제 쫓아가서 저기 사라네폰 판사가 이거 뭐 잘 몰라서 이 법 적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몰라서 이 사람이 이런 거니까 좀 이 토레스 판사님이 이 아랫사람 좀 교육 좀 시켜주고 제대로 좀 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이 토레스 판사가 이 네번 판사의 주장을 뒤집어 엎고 힘만 문서가 관계없다 이렇게 말할까봐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이 토레스 판사가 이 네번 판사 말이 다 맞다라고 빵빵빵 문서 갖고 와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판결입니다. 9월 29일, 지금 미국 시간 9월 29일인데요. 이 토레스 판사가 SEC의 주장에 대해서 조목조목 하나하나 이렇게 따져가면서 사라네폰 판사의 주장에 대해서, 판결에 대해서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너무 길어서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코트가 SEC의 이 반대 의견에 대해서 기각한다. 그리고 SEC는 예전에 사라네폰 판사의 주문에 대해서 빨리 이행해라. 빨리 말 들어라. 당장 가져와라. 라고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멋지게 이 미모의 판사님께서 사인을 탁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 판결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힘만의 문서는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SEC가 이걸 공개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걸 커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짜잔 하고 이렇게 까게 됐습니다. 이걸 까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SEC가 이걸 안 까려고 그렇게나 몸부림을 친 걸로 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 소송의 어떤 그냥 판세를 바꿔버릴 만한 그런 내용이 들어있을 거는 같은데 또 이 문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뭔가 공개하면 안 되는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뭔가 비도덕적인, 더 나아가서는 불법적인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결정적으로 또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주장에 대한 어떠한 근거로 그런 주장들을 하는지 SEC의 생각, SEC의 그 회의하면서 주고받은 그런 내용들 본전 다 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무나도 대응이 쉬워지죠. 리플 측에서. 그래서 이 증권의 이유, 증권의 근거 이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코인들이 이걸 참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리플만이 아니고 모든 코인들이 지금 이걸 쳐다보면서 이걸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내용이 이 안에서 까발려지는지 너무나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증권에 대한 대응에 굉장히 유리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 공정고지. 이게 또 중요합니다. 자, 이 소송에는 두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XRP가 증권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XRP가 증권이라고 해도 공정한 고지를 못 받았다. 만약에 XRP가 증권이었으면 미리 알려줬다면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이거 증권이에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 벌금 내고 중단을 했을 텐데 그거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이런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도를 취했다. SEC가. 이런 주장을 리플이 또 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더리움이 증권이다라고 한다면 XRP도 충분히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XRP 홀더라면 또 리플 측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증권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런 기준으로 증권을 판명한다면 공정한 고지를 당연히 지네도 주지 않았을 테고 공정한 이런 흐름이 아니겠네 하면서 이게 공정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힘매는 문서는 공정고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 약식 판결에 대한 주장을 양쪽에서 폈습니다. SEC 측은 아직까지 해오던 그대로 왜 XRP가 증권인지 그런 이유들을 쫙 써서 제출을 했고 리플은 XRP가 왜 증권이 아닌지에 대해서 제출을 했는데 그 주장에서 이 공정고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아예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로 봤을 때 리플 측은 공정고지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공정고지는 리플의 백업 카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정고지는 지금의 이 현재 시점에서는 논할 필요도 없다. 증권이 아니다. 증권이다. 요거만 가지고 싸워도 충분히 리플한테 승산이 있고 만약에 혹시 리플에게 불리해진다면 그때 오케이. 증권이라고 치고 근데 우리는 아무 고지를 못 받았는데 공정한 고지를 이렇게 또 주장을 하면서 그 다음 카드로 이걸 내밀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CNBC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이 인터뷰에서 공정고지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얼마 전에 제출한 그 약식 판결 내용 왜 XRP가 증권이 아닌지 이 얘기만 멋지게 또 이 아리따운 여성과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주장은 약식 판결에서의 주장 그 내용입니다. XRP에 대해서 이 하위 테스트를 적용하려면 투자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됩니다. 투자 계약이란 건 쌍방이 합의를 해서 어떤 계약을 맺는 거죠. 이 XRP를 산 사람들과 리플과 어떤 계약을 맺었다는 얘기인데 리플 측에서는 XRP 산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떠한 합의를 한 적도 없고 아무 이런 계약이 없다. 계약이란 게 어떤 조항을 위반할 경우 어떤 결과가 뒤따르죠. 이렇게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합의가 있어야 되고 어떤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 이걸 그냥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고 1933년에 있었던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걸 전례로 봤을 때 아직까지 미국 역사상
이 투자 계약 관련 소송에는 합의가 없었던 투자 계약은 한 건도 없었다. 쭉 SEC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전례를 삼아서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장에 대해서 이 토레스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아직 모릅니다.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맞다. 리플 주장이 맞다. 토레스 판사가 그렇게 리플 주장이 너무나도 설득력 있네 하고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할지는 모릅니다. 그걸 결과는 우리는 아직 모르는데 하지만 충분히 설득력 있는 주장이 아닌가 이러한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임스 필란 변호사가 오늘 이런 트윗을 날립니다. 베단 존스라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리플 법률팀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걸 오늘 법원에서 허락을 해줍니다. 그랜티드 이렇게 허락을 해주는데 이 유능한 변호사가 누구냐면 화면에서 보시는 이 미모의 여성인데 이 변호사가 보통 변호사가 아니고 이런 소송 관련 굉장히 어려운 복잡한 이 민사 소송에 굉장히 경험이 많은 책도 여러 편 출판한 이런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인데 이분이 이 리플 팀에 합류를 하게 됩니다. 천군 만마를 얻는 게 아닌가. 자, 그리고 오늘 존 디튼 변호사가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요.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리플한테 감사해야 된다. 왜 감사를 해야 하냐면 웬만한 코인들이 이런 소송 당했으면 좀 버텨보다 그냥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리플은 돈 많으니까 아직까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인데 아직까지 쓴 돈만 200~300만 달러라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지금 힘맨 문서 하나 받아냈습니다. 아직 받은 건 아니고 받아내기로 결정을 하는 데까지 결정 받아내는 데까지만 이만큼의 돈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한참 또 더 들어가야 되는 거고 웬만한 소규모 코인 프로젝트는 상상할 수도 없죠. 이거 그냥 내가 증권이든 아니든 내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냥 좀 버텨보다 그냥 무릎 꿇고 벌금 내고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리플이 지금 모두를 대표해서 싸우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 XRP에 투자를 하고 있든 안 하고 있든 우리가 함께 응원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오늘 있었던 리플 소송에 대한 판결 긍정적인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한 걸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좀 이 XRP 가격이 좀 팍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폭발적인 상승은 없죠. 조금은 우리가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